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전권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문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자유의 박탈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이하에서는 재난으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적 가치 향유에 위협이 됩니다. 재난 상황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특히 강조됩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 그것은 인권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난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인지, 어떤 사고, 사건, 문제까지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재난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성에 관한 논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고나 참사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사례 등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난은 인간의 행동 또는 그 행동의 결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 재난조차도 자연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뿐이며 그것이 재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물론 재난의 규모와 파장 역시 많은 부분이 인간의 관리하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도시지역의 도로, 주택 등 지속적인 개발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반지하 주택 등 지하와 저지대에 있는 여러 시설의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2022년 신림동과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족이 사망한 사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관리 주체인 국가가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이와 같은 피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 기후위기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인권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다른 내용의 인권과 상충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집중호우나 지진 이후 복구 작업에 지원을 강제하는 것 또는 지원 조치에서의 차별 문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여러 조치는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권적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난의 불평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재난 참사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원조 프로그램 신청 절차의 복잡성, 의사결정 과정의 배제, 정보 접근성이 있어서의 배제,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의 혐오 등의 노출과 같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큽니다. 셋째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수자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집단으로 분류되고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체성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귀인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주장은 많은 배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투쟁이라는 폄훼, 피해자의 명예실추, 무고함에 대한 부인, 가족 내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주장과 같은
혐오와 모욕적인 반응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피해 회복은 지연되게 됩니다. 종합하면 재난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 대상에게 여러 가지 내용의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재난 피해자에게는 그 영향이 중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의식 강화 등과 같은 여러 조치들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은 서로 연계되어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는 재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의 대응, 피해자 지원을 권리와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자 권리장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의 구체적 권리로 정의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재난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는 것, 국가의 조치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을 명확히 하는 것, 사회적 소수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의 의무, 재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3월 마련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논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내용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만들어내는 취지의 규범은 아닙니다. 이미 국제사회와 국내 법령, 여러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충분히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강조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재난 참사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무원,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번거롭거나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거나 사회적 평균임만 고려하여 통으로 처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국내 많은 법률은 국가계획을 세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각종 계획의 내용은 향후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업무의 방향을 구속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립 주체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 또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미리 어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많은 국가계획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사항들은 확정적인 표현을 지향하여 추상적 소극적인 내용들만이 남게 되는 것, 그리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중점 추진 사항인 경우에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는 것은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계획에서 특정한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와 관련한 과제들이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립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대해 많은 논의와 요구를 할수록 또 이 목표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을수록 각종 국가계획 또는 국가안전관리 계획에는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과제가 세부적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절차와 결과는 모두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는 계획의 성공적 이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국가계획들이 주무부처와 일부 전문가들 이런 소수의 인원이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은 좋다고 할지라도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캐비넷에 보관되는, 즉 현장과 일반 시민의 공감 또는 내면화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각종 국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하도록 공고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겪었던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의지와 추진 계획상 목표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계획상 하나의 과제로 재난 참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각 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그 과제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계획 그리고 체계를 고민하여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인권에 기반한 계획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현장의 공무원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다소 막연하고 번거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피해자 활동가 전문가들이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